예, 그러면은 제가 일단 인사말을 잠깐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경상국립대 SSK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민이고요. 저희 SSK 연구단은 한국사의 위기와 마르크스주의의 기여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지금 3단, 죄송합니다. 3단계 연구 과제로서 한국 사회 위기와 마르크스주의의 기여, 그러니까 전체 아젠다하고 같은데요. 이게 마지막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여 중에 2000년도 이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총서를 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연구원들의 논문이 저희 연구단 전체의 어떤 연구로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이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아젠다에 맞춰서 정치경제학연구소 푸닉스 소장님이시자 노동자 교육센터 운영위원이신 원영수 선생님이 1980년대 학생운동의 막스주의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또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이제 여기도 접속해 계신데 박노자 선생님하고 정성진 선생님이 저희 연구단의 연구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개된 형태로 해서 20세기 초 이 소련의 이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활동하고 이제 박현채 선생님의 이 민족 경제 이론에 대해서 또 발표해 주시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저희 SSK 연구단 선임 연구원인 이 정구현 박사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구현 박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연구단장님인 김덕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원영 선생님 발표 시간은 뭐 1시간 가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가량 해주시고, 30분 정도 또 이렇게 플로우 토론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뭐 앞서서 이제 저희 연구단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바로 좀 이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채팅방에 그 원영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PPT 파일하고 그다음 요 이제 문서 파일 같이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원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영수입니다. 아, 제가,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약간을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뭐 차례에 해서 들어가며 하고, 주제가 이제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기 때문에 이제 80년대 초중반에 이제 학생운동 급진화와 그 속에서 막스주의라는 주제로 해서 한 이 발표문을 갖다 작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훨씬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제가 이제 82학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막스주의 세례 속에서 막스주의가 됐고 아직도 40년 이상 막스주의자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 처음에 그 막스와 레닌을 접하면서 가졌던 그런 한편에서도 공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감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역사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 과정을 좀 되짚어볼까 하고요. 그래서 82년 이후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좌파운동에 참여했고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걸쳐서 이제 전진출판사에서 이제 레닌 자격집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는 노동자임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시점 이후에는 국제 문제와 이제 국제적
운동의 역사,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 사회운동의 역사를 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라틴의 핑크타이드라든지 국제 공산주의 운동사, 노동운동사, 6.8혁명과 신차파 등을 자유롭게 이제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사실은 한국 운동이 그 소위 NL의 이제 주류 과정을 겪었고 원래 이제 저희가 희망했던 그 사회 변혁의 프로젝트는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실패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일단 그 80년대 제 경험의 기초에서 초반에 학생 운동에 이제 막수주의로 한정해서 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 발표를 위해서 좀 약간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료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요 막스주의라는 주제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이 적절했다고 한편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또는 제가 게으르기도 해서 충분히 된 건 아니고 실론 형식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막스주의가 제가 이제 국제파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운동 진영이나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막스주의는 국제적으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2018년이 이제 막스 탄생 200주년이었는데 독일의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이죠. 재단에서 이제 막스 20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사후에 굉장히 막스주의의 이제 복잡한 발전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크게 이제 Theories and Debates following Marx하고 Parties and Movement following Marx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론적 막스주의와 실천적 막스주의로 나누어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뭐 이론적 막스주의는 일본과 한국을 한데 묶어서 하는 데서의 아주 짧은 패러그래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막스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 전쟁 이후에 분단으로 중단됐다. 80년대에 반정부 운동 내에서 막스 연구가 다시 활성화됐다. 저희가 겪었던 굉장히 엄청난 음, 역사에 비해서는 진짜 피상적인 언급이 되어 있고요. 실천적 막스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남한의 반정부 운동, 아포지션 무브먼트라는 항목으로 조금 더 길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80년대에 이제 급진적 반정부주의 운동이 형성이 됐고, 막스의 자본이 금수였지만 대학문화적 독서 운동이 지하에서 조직됐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음, 그 남한 좌파가 이제 권위주의적 경향의 막스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레닌주의적 PD와 민족해방 어, 북한의 이제 주체 수상 연결된 이제 PD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게 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막스 200이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제 이론적 경향과 실전적 경향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제 한국의 이해는 단 이제 두 패러그래프에 이제 불과하고 거의 뭐 정보가 없는 이런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문 자료는 이제 정상진 선생님이 소셜리스트 디모크리시 기고하고 나중에 이제 책에 실렸던 이제 막스 인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한국에서 막스를 어떻게 수용했는가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 짧은 논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백승수 선생이 이제 피드의 형성과 한계라고 하는 영문 저작 논문 두 편이 딱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의 막스주의에 대한 국제적 이해는 거의 없는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막스주의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 해외의 인식도 상당히 이제 일치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후에 다루게 될 파트 중에 하나인데 1970, 80년대 이제 한국 출판문화 운동이라고 해서 그 막스주의 출판 소위 이제 사회과학 출판을 다루는 이제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쓰이는 시점에 따라서 시점에 때문인지 에, 묘하게 이제 막스주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사회과학에서 이제 사회학 출판물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바로 이제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터져 나왔던 이제 북한원년 출판을 이제 늘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초보적 그 사회과학 출판과 어, 북한 서적 출간으로의 이제 선회 사이에 있는 이제 막스주의 이 저작들과 이제 원전들의 폭발적인 분출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예, 많은 많이 생산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그리고 각 출판사들 간의 이제 경쟁적인 경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경쟁들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문화 사회학 출판에서 막스주의가 굉장히 사실상 핵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룬 출판 문화 운동계의 역사에서는 빠지는 이런 묘한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의 이제 막스주의 수용인데 아까 이제 막스 200에서는 이론적 뭐 실천적 막스주의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활동가로서 이제 실천적 막스주의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1980년에서 87년에 이르는 이 시기에 막스주의의 이제 수용, 확산 이후에 이제 주체성으로의 이제 전환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로는 이제 80년대 그 학생 운동을 이제 언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80년대 이제 학생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크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학생은 그에 대한 세대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60년대 같은 경우는 뭐 4.19 세대부터 63세대, 70년대의 각 세대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세대가 아니라 당시에 주요한 정치적 사건과 투쟁에 따른 이제 세대 구분의 용어를 이제 쓰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4년의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갖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아주 짧은 시기에 이제 경험적인 차이들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적 차이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이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서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LG와 이후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과거와는 좀 다르게 시공간의 격차도 줄어들고 한쪽에 정치적으로는 정책 요소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시공간적 차이에 따른 세대간 차이가 이제 적어졌지만 제가 다루는 이 시기 또는 그 이전에 70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차이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급진화는 사실은 뭐 70년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본격적인 급진화는 이제 80년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거칠게 얘기하자면 60년대 학생운동이 민족을 발견했다면 80년대는 민족을 발견한 것이고 80년대는 이제 민족 민중을 결합하면서 이제 급진화된 것이고 그 뿌리 그 이론 사상의 영역 뿌리는 막스 레닌주의가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세적으로는 이제 그 80년대 광주 항쟁을 갖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신 체제 이하의 억압 구조 하에서 일정한 정도의 급진화가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80년 이후에는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 새로 더, 어, 더 강력한 수준의 이제 급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후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수준의 논쟁들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논쟁들이 단순한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이제 학생 활동가 군들이 형성되고 그들이 정세에 개입하고 온갖 어,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했고 그 속에서 많은 희생들이 일어나는 어,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한국 사회 민주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요 장에서는 급진화의 척도를 이제 비교하려면 70년대 세대와 80년대 세대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 이전에 이제 어쨌든 그 80년대의 이제 맥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서적들이 이제 좀 빠뜨리는 부분들인데 연구들이 빠뜨리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남한 사회가 그 국제적으로 고립된 사회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제적 흐름과의 이제 단절 속에서 시간적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부재한 상황들이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간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로는 그 동기화가 이제 되고 그러니까 접촉들이 확대되고 해외 자료에 대한 접근들이 더 용이해지면서 이제 그 동기화는 현재로서는 그 이제 시공학 시공간적 차이는 거의 이제 그 사라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립된 분단과 고립 속에서의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급진화는 이제 80년 광주가 결정적이었고 80년 광주 또 동시에 이제 학생운동 차원에서는 80년 5월에 이제 서울역 해군이라고 하는 두 요소, 상호 연관된 두 요소가 급진화의 직접적인 동기였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의 그 학생운동 자체의 일정한 급진화도 넓은 의미에서 저희 세대가 이제 받아들인 70년대 유산이었기 때문에 연결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더 강도 높은 급진화가 80년 초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의 이제 급진화 사례를 보자면 그 밑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긴급조치 구호 시대 아까 이제 70년대에 이제 학생운동 세대가 이제 뭐 초기에 유신 초기에 이제 뭐 교련 반대 투쟁 세대라든지 와 그다음에 민청학년 세대와는 또 다른 70년대 후반에 이제 긴급조치 구호 시기에 사실 이제 그 80년대 연결되는 이제 학생운동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70년대 후반에 주요 이제 이념 서클, 어, 뭐 학습 서클에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회과학 학습 서클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고 그들의 이제 그 뿌리, 60년대부터의 뿌리와 이제 변화 과정들을 이제 신동호 선생이 이제
긴조 9시기 학생운동의 구조 전개라는 논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일종 회고록 형태로 30년 만에 부르는 노래를 통해라는 이제 제목의 책을 통해서 개별적 수준에서의 이제 감상들을 갖다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70년대 긴조세대 운동은 요거는 이제 사실 서울대 학생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이제 그 소위 무림의 이제 시스템이 1차로 구축되는 이제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림 사건이 정치적 탄압을 이 그룹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위축되었다가 이제 저희 에, 세대에서 이제 다시 2차적으로 재구축되는 과정들인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 해군과 광주항쟁 등이 겹치면서 이제 폭발적인 어떤 급진화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그 70년대 하반기에 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사회학 커리큘럼들이 이제 표시되어 있어서 이제 교양과 한국 근대사, 경제사, 혁명사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이제 책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이나 60년대 비하면 일정한 정도의 이제 정치 경제에 대한 이해 또는 이제 혁명사 등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도입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교재들은 한 20여 권 정도라고 하면 80년대 중반이 되면 사실은 다루는 교재 수가 10단위가 아니라 100단위 뭐 어떤 사람의 주장에 하면 뭐 학생운동 커리큘럼을 갖다가 완수하면서 7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좀 과장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십 권이 아니라 수백 권을 의 책들로 이제 확장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같은 논문에서 76년에서 9년까지 이제 언더서클들이 주도한 사건들, 투쟁들을 이제 그 각 서클별로 해서 표로 이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합하면 사실 76년에는 이제 요런 이제 수치를 얻을 수 있는데 시위 횟수와 그에 따른 구속자 그래서 약 6, 7, 8, 9년에 걸쳐서 시위회 또는 관련 사건은 뭐 9회 정도 어, 그다음에 이제 총 139명이 구속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소위 긴조시대 서울 학생운동의 이제 이념적 뭐 이념 서클 또는 사회학 서클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제 학습 수준과 투쟁력, 조직력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는 이게 역사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80년대 학생 운동은 좀 차원이 다르죠. 이게 이제 그 이창원 씨의 이제 그 NL에 관한 표현은 이제 한국 학생의 급진에 관한 연구인데 이제 그 뭐 특히 이제 NLP드로 이제 분화인데 주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NL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호령 정근식 선생이 겪었던 이제 학생운동의 시대에서 이제 허은 선생이 이제 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는 뭐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용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 80년 초반에 이제 이미 이제 서클 자체도 안기부 자료를 인용하는데 서울의 49개 지방에 12개 등 전국 68개 정도의 이제 서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85년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 33개 dak에 이제 96개로 이제 대폭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속한 핵심 활동가들을 갖다 2,000명 정도, 2,700명, 서울이 1,900명, 지방이 800명 정도. 그래서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이러저러한
지하 서클에, 사회과학 서클에서 활동으로 키워주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기억하는 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경향신문에서 그 대학가의 이념 서클의 실체를 밝힌다 그러는 르포 기사를 갖다 한 20편 가까이 연재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지하에 있는 이념 서클이 50개 이상, 그다음에 등록하지 않은 게 60개, 그때 교회개통 등 해갖고 굉장히 많은 서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 70년대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저 징후는 저 대학가 연합시위인데, 연합시위면 딴 게 아니라 학내 시위가 아니라 이제 학외의 시위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 80년 5.17 이후에 이제 82년 9월에 이제 일본 교과서 문제로 가두 시위가 있었는데, 딱 한 번이었거든요. 82년에. 83년도 한두 번밖에 없었던 걸로 하는데, 이제 84년 문교부의 집계를 보게 되면 뭐 13회, 1학기에 13회, 2학기에 이제 22회 정도로. 그러니까 가두 진출 시비가 이제 일상화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징표로는 그 이제 학생운동 구속자 숫자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학생운동의 시대에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우색이라고 하는 이제 서론격 글에서 인용했는데,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에, 10년에 걸쳐서 약 1,200명이 이제 구속됐다 그러면 전두환은 8년에 5,300명, 노태우 5년에 4,000명, 김영삼은 이제 2,700여 명,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제 4년간 한 1,000명 정도. 이 구속자 숫자는 이제 뒤집으면 이제 학생운동, 아니, 정권의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학생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의 강도를 보여주는 거고, 또 뒤집으면 그 학생운동의 저항 역량, 운동 역량을 갖다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어, 주사파의 핵심이었다가 뉴라이트 저장한 이제 민경우란 사람의 86세대 민주주의, 386 폭로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그 다른 자료를 인용해서 당시 이제 80 자기 이 양반이 84학번인데 84년 경에 소위 이제 서울대 언더 지하서클의 이제 역량들에 대해서 역량들인데 이제 그 서클의 이제 기록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단과대별로의 이제 활동가들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뽑았을 때 이제 뭐 사회대, 인문대, 법대, 사대, 자연대, 공대 등 주요 그 외에도 다른 과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들이 이제 약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이제 그 활동가 군을 상시적으로 동원 가능한 뭐 표현하자면 본인 표현으로는 85년 6년 경우에 일주일에 시위만 하도록 2, 3회 정도 동원이 되는데 1차로 이제 학내 집회가 아니라 그 밖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문 싸움은 반드시 1회, 밖으로 나가는 선전전, 가두 시위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던 시기. 그래서 이제 요 표상에서 보자면은 86년 한 해에 이제 구속자가 2,100명이 넘는 어, 대단하죠. 저희가 이 시기를 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숫자로 확인하는 그 이제 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70년대에 이제 학생운동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조세대의 이제 무림이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80년대에 비하면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다른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안기부가 제출한 아주 제한적인 정보에 의하면 이제 이 학생 운동을 때려잡기 위한 정부의 포락지 공작도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출한 안기부 자료에 의하면 1980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안기부가 운영한 소위 프락치 망의 개수가 이제 401개고 84년 같은 경우는 502개. 이 외에도 이제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치안본부는 독자적으로
267개, 보안사는 이제 군과 관련된 거 16개의 이제 프락치 공작들을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학생운동, 위에서 말씀드린 이 대우 내에서 대외 안팎에서 학생운동을 갖다가 어, 탄압하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들이 이루어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상으로 70년대와 80년대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 운동은 말씀드렸듯이 광주를 통해서 급진화되는데, 일단은 뭐 서울역 해고는 결정적인 거죠. 어, 그러니까 서울의 학생 운동이 광주를 엄호하지 못했다는 그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이제 자국민을 학살한 국가 권력의 폭력적 본질이라는 인식이 이제 상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른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권력을 세우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단순한 민주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을 향한 운동으로 이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 축으로는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뭐 해방 전후사인지 이 이제 그것을 더 이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더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또는 20세기에 펼쳐졌던 사회주의 운동, 막스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이런 각성을 위한 이제 강력한 무기로 작동했다. 이런 것이 이제 급진적 학생 운동이 막스주의를 이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레닌과 러시아 혁명의 재발견이었고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혁명을 위한 도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의 스탈린주의화라고 표현되는 사회주의의 체제 왜곡과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은 사실 되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 문제 자체는 좀 먼 미래의 문제로 보는 경향들이 강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약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NL 또는 주체사상으로 전환들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동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에, 전 세계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그 메커니즘, 독자적인 그 사이클을 가지고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급진화의 쟁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광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그 학생 운동이 이제 학생이라는 하나의 이제 그 세력 또는 계층의 운동이 아니라 혁명 운동으로 발전한다라는 지향을 가지면서 스스로 혁명 운동이라고 했던 이제 의식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쟁표는 이제 그런 의식의 변화가 바로 이제 투쟁력, 탄압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무릅쓰는 투쟁력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 운동의 풀이 확장되면서 어, 되면서 이제 그 군사 파쇼 정권의 이제 반민족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까지 키워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축에서는 의식의 변화고 다른 축에서는 실질적인 투쟁력의 변화에서 이제 어, 정권의 물리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례 없는 이제 상황들이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에 맞서서 소위 뭐 제야 야당 학생 운동의 이제 삼각 동맹, 네? 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70년대부터 연장됐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동원의 주력은 학생 운동이었고, 단 이제 정치 세력
정치적 파원에 있었지만 그 정치적 성과는 주로 이제 자유주의적 또는 보수적 야당들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이제 투쟁들이 상당히 고강도로 진행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시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革命과 레닌과 러시아革命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막스주의 수용 당시에 이제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스주의가 초보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풍부한 차원의 이제 이론적 경향보다는 당면의 투쟁과 운동이 더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인적 탄압에 맞선 투쟁과 운동 속에서 주로 실천적 막스주의 차원에서 이제 막스주의가 수용되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지난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도화의 이제 문제, 현재는 가 있는데 이제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뭐 명확하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광주 자체의 급진성을 탈각시키는 뭐 디레디칼라이즈드한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용어 자체가 사실은 광주를 거꾸로 뒤집는 탈급진화시키는 그런 작동이었던 거고요. 어, 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이제 요약하는 건데 어쨌든 막스주의 수용은 이제 어, 세 가지 정도의 틀 속에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원래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연도별 커리큘럼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뭐 사정에서 구하지는 못했어요. 못해서 기억 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일단 사회과 학습 서클에서 교재가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죠. 교재가 이제 7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의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혁명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정치경제학과 러시아 혁명사는 당시에 이제 책이 번역본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학습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학생 운동의 일종의 트레이드마크 비슷한 거였고, 어, 학교의 공식적인 수업에 비해서도 강도 높은 이제 세미나 토론들이 저희 세대를 갖다가 흡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굉장히 학생 운동가들이 이제 교양 수준이긴 하지만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경찰력이 유학 국면 속에서 철수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학 자체가 이제 해왕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학회의 세미나라든지 또는 수업 자체가 이제 막스주의를 둘러싼 또는 막스주의에 대한 사퇴 공간이 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측면에서는 학습 커리큘럼에서 표현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학생 운동의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 초반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분화가 되지만 초보적 수준에서의 이제 견해 차이들은 부분적으로 존재했지만 84년 4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논쟁들 그래서 지하 유인물과 팜플렛이 토론과 논쟁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학생운동의 노선과 투쟁의 방향을 갖다가 설명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팜플렛 논쟁들, 뭐 1차 깃발 논쟁들 등등등. 그러니까 70년대에 이제 지하 서클들에서의 토론 수준과는 비교되지 않는 강도 높은 토론과 논쟁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차원에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논쟁의 과잉들이 거꾸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소위 이제 막스지 붐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부적합할 정도로 그 변혁 이론에 대한 열망들, 욕구들이 강력하게 터져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사회과학 출판부 1차적으로 그 속에서 그 2차 자료가 아닌 1차 자료로서 막스지 원전에 대한 이제 출판물들이 이제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상진 선생 글과 그 백승 선생 글이 있는데 이제 두 부분은 나름대로 영어 글로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물론 이제 뭐 이 한국의 막수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정승 선생은 이제 막스주의 수용이 아니라 스탈린주의 수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동의하기 어렵다. 뭐 일부에서 소련의 미화라든지 동경이라든지 막연한 기대는 존재했지만 뭐 소련의 관리적 국가 사회주의라든지 정책 산업에 대해서 1차로 잘 알지도 못했고 또는 감성적으로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탄압을 어, 군부 독재와 맞선 입장에서 지지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수국 선생의 이제 그 PD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그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80년대 전반기에 논쟁 이후에 이제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85년 정도까지는 사실 이제 그 깊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생 운동의 이제 사상은 이제 막스주의, 막스 레닌주의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장은 이제 막스주의 논쟁인데 이제 제가 논쟁 자체를 갖다 길게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제 이 논쟁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학생운동 사회단 책들이 이제 노선 논쟁을 중심으로 정치 노선이든 조직 노선이든 논쟁을 중심으로 이제 기술하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짚고 싶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순서 약간 바뀔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화 국면에서의 이제 그 학원 자율화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기존 연구 서적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학생운동의 투쟁들이 사실 그 유아 국면을 바꿔내는 주요한 동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표현이 좀 적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권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이제 투쟁들이 82년, 3년에 걸쳐서 강도 높게 됐던 부분들이 이제 정권으로부터 후퇴를 강요한 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경찰이 철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도 당사자들이 좀 명확한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81년에는 캠퍼스 내에 이제 전투 경찰이 상주를 했었고요. 82년부터는 그걸 바꿔서 사법 경찰이 그 한 수백 명이 이제 상주를 하죠. 그와 동시에 이제 증언들이 약간 이제 부정확하긴 한데 이제 사실은 그 단과대학별로 그 정보과 형사들이 상주를 했었고요. 국정원은 안기부 같은 경우는 그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기 좀 힘든데 이제 대학가의 소위 사찰이라는 표현이 좀 가볍게 들릴 정도의 이제 그 억압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프락치와 더불어서 작동했던 그런 공간에서 그 3년간의 투쟁들에서 이제 국면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84년부터 학원 자율화
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제 어, 경찰력이 철수하면서 이제 합법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긴 하지만은, 학생의 운동, 그 전까지는 그 군부독재의 이제 학도 호국단 체제, 물론 그 학도 호국단 체제도, 82년, 3년이 되게 되면, 언더 학생 운동권이 장악을 하죠. 해서 이제 그 제한적이지만 학도 호국단도 투쟁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온 시점이었고, 였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탄압이 사라진 게 아니었지만은 사실 이제, 84년, 5년에 이 변화된 조건들은 그 소위 이제 논쟁을 더욱더 이제 그 격화시키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운동 내에서의 이제 좌파 우파, 소위 이제 무림항림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자면 항림이 이제 좌파적 경향성이고 무림이 이제 우파적,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경향성의 이제 대립들이 이제 이 합법 공간, 오픈된 공개적인 공간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면서 이제 이런 국면을 가져오게 했던 소위 이제 언더 시스템의 변화를 주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동시에 진행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985년 말과 6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NL 주사파들이 이제 다수를 점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 그 과정을 끌어왔던 이제 서클들이 해산이 되는데, 요 과정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동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강철 사수에 썼던 김영환이 이제 저희 같은 학번인데,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헤게모니를, 말로는 품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헤게모니 투쟁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고, 그리고 그들의 그 과정에서 이제 서클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서클을 해산시키고, 스스로 표현하는 이제 혁명적 정치 조직이라는 고학년을 결성했지만 실제로는 그 조직 역량을 갖다가 어, 조직 역량이 이제 해체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학생운동의 확장, 전체적으로 보자면 학생운동의 주도 캠퍼스가 7, 80년대는 이제 사실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중심이었다고 하면, 중구만을 거치면서 이제 BSK 인서울, 한양대, 경희대, 외대 등으로 이제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 전역에서의 이제 주요 캠퍼스들이, 거의 모든 캠퍼스들이 학생운동의 영향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87년 이후에는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들은 사실은 비합법 조건에서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80년대 초반에 비공개 비합법 상황에서 어 유아조치 이후에, 유아조치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에 합법 공개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공간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자면 진짜 백화점방의 이런 거 사상의 경쟁의 장이 되기도 했지만은 정치적인 그 분화의 이제 과정들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이제 학생운동의 시대나 이제 서울대 60년사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유아 국면이 왜 가능했는지와 그 전후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학생 운동의 이제 급진화의 동력 중에 하나였던, 급진을 초진했던 학림 운동들은 전민학년, 전민노련 이죠. 그 1차적 타깃은 이제
서울역 해군에 대한 주류 무림의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학투쟁을 갖다 제시했던 것이 이후에 노학연대 현장 진출, 뭐 좀 다른 결도 있긴 합니다만, 에서의 이제 그 추동력으로 작동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소위 이제 MC 주류 5대 패밀리에 그 맞서서 이제 이쪽이 다수파고 MT 깃발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소수파 그룹의 거칠은 양대 경향들 속에서 이제 사실은 상당한 전투화의 급진화 속에서 전투적 경향을 제기하는 데에서는 뭐 정투 우선론이라든지 노합연대론, 선도투론 등을 주도했던 이제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체로 보게 되면 이후에 이제 CJ 사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다수가 이제 NL돈 주사로 전향을 했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맥이 사실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청진당, 사회당, 기본소득당 이쪽 계열들은 이제 그 흐름을 갖다 자기들이 이제 그 이어가고 있다라고 자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향 그러면서 그 자아 조직을 중심으로 좌우를 나누는 좀 그 굉장히 편협한 시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경향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기 평가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 제기 집단이었는데 그 운동에 대한 자기 평가는 없다는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기존 연구들이 이제 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설명드린 유아 국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실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결과,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사실 87년 같은 경우에 87년의 상황은 아까 이제 86년 상황 설명 그 구속자 숫자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학생운동 전개 과정에서 사실 87년을 위한 준비는 되지 않았고요. 되지 않았는데 이제 87년에는 굉장히 이제 어 87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게 중요한 국면이 될 거라고 서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87년에 대한 기획이나 준비는 학생운동의 준비는 대단히 이제 취약했었다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87년에 이제 6월 항쟁은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된 투쟁 속에서 사회적 폭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운동이 그 성과를 그걸 어떤 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뭐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87년 6월 이전까지는 가두 시위를 갔을 때 굉장히 항상 저희들은 고무돼 있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냉담했다는 것이고 그 냉담한 반응들이 적극적인 지지로 변했던 시점이 이제 87년의 6월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활동가 학생 운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이 84년, 5년, 6년에 오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전술적 또는 정치적 오류들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인데 사실은 87년 6월 항쟁은 대단히 운 좋게 좀 많이 풀려나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지적해야 되는데 별로 지적되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표로 간단히 정리한 건데 이제 70년대 긴조 세대가 있고요. 거기에서 그 책에서 이제 비합 서클과 연합회인데 이게 이제 무림 지도 조직 얘기인데 책에서는 그렇게 명시는 하지 않는데 이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 수준에서는 정투론과 현장론의 이제 대립 정도 있었다고 하면 80년에 이제 서울역 해군과 광주가 이것의 방향을 바꿔서 제가 말씀드렸던 81년 3년 상황 속에서는 비합 언더 구조가 완성이 되고요. 이들이 3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이제 독재 정권의 양보라고 하는 유화 조치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은 이 공간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 전에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논쟁은 활동의 무게중심이 비합스쿨에서 학생회로, 실제로 비합스쿨에서 학생회 또는 과학회 등은 사실은 이제 그 체포되었을 때 알리바이로 이제 했던 요소가 크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운동도 스카이에서 서울 전역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운동 자체는 비합 언더가 해소되고 과정 없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정조로 변환했지만 이들이 정보기구와 경찰의 탄압의 대상이 되면서 실제로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과정들을 겪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활동가 군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동조자들 내에서의 이제 정적 피로감, 전망이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됐던 것이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저 논쟁들이 사실 유일학력 경과하면서 이후에 더욱더 급속한 NL의 주류화, 전국화를 작동했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아까 원영 말씀드렸던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10분 정도 발표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네, 마칠 수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예,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의 다른 측면은 이제 그 막스주의에 대한 또는 이제 변혁 이론에 대한 관심인 거죠. 관심들이 이제 폭발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00여 개의 출판사와 수천 종의 책. 제가 이제 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어, 노동자의 책 쪽에서 약간의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것들을 갖다 제가 좀 데이터화 시키지 못해서 좀 개괄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의 사회과학 출판 붐은 그 출판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출판사와 그다음에 중개상 또는 대학가 서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출판사와 서점의 이제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구축됐고 군이 형성됐고 그다음에 그들조차 전투화됐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사회과 커리큘럼이 완성되면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과학 수준을 넘어 사회과학 서적들이 기초교재 수준을 넘어서 어, 소련의 이제 책들 그다음에 에, 막스 앵겔스 레닌의 원전 등까지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이제 보자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출판 운동사 책 자체가 이 부분의 역사를 갖다 의도하지 않게 좀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사회학 일반에서 막스주의를 거쳐서 다시 이제 NL 주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각 출판사들이 발행한 도서 목록을 보면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을 보면은 89년경에 안기부가 이제 국내 좌경 실상 자료집을 민정당 세미나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이제 126개 단체에 1만 500명의 이제 좌익 활동가들이 이제 암약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출판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에 71개, 지방에 19개 등 약 90개의 이제 사회학 출판사가 좌경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다. 그다음에 문제 서점은 서울에 39개, 지방 34개, 학계 73개, 소위 이제 사회과학 서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막스주의 수용을 서적을 통해서 받쳐주는 그러니까 수천 종인데 정확하게 숫자는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이 책자의 자료로 되어 있는 판금 도서 목록인데 86년에 671쪽인데 이건 70년도부터 좀 포괄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막스주의 계열의 사고 도서가 이제 다수였고 요 목록에서는 아직 그 원전 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근데 87년부터는 10월에는
그 문, 문광부가 이제 사법 심사 의뢰한 도서가 이제 262종, 그다음에 시기별로 21.10종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출판물들 포함되기 시작하고 89년 공안연구를 이끌은 합수부가 이제 압수 대상 목록으로 할 때는 51종 선정했는데 그 당시엔 거의 대부분 북한 출판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쨌든 NL이 이제 다수화되고 그 과정에서 PD가 이제 정을 했지만은 PD의 막스주의도 상당한 이제 제약이 있는 수준이었다. 이런 괜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현재 주제는 PD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80년대 학생운동사는 80년 당시에는 당대사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활동가들이 기술한 것인데 주로 노선적인 측면에 집중, 노선과 논쟁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고 90년 이후에는 이제 일부에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학원에서의 석박사 논문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세대별 회고록해서 30년 만에 다시 부르는 긴조 5 시대에 이제 하고 80년대 전반기에서 5월 강주를 넘어 6월 학년까지 이런 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 이후에 최근까지는 개별 대학별 학생 운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대에서 이화여대 등 그리고 지역 운동사도 나오고 있고요. 지역 운동사에서 학생 운동을 다루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어 그 서클 대표적으로 서울대 이제 농법이라고 하는 농촌법학회가 2012년에 자기 50년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이제 민동에서는 그 민우지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식 매체를 통한 그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주로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두 가지 관련인데 당사자들의 후일담,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한 후일담 회고 또는 이제 뉴라이트 공격을 위한 뉴라이트 계열에서의 얘기들 양측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학술적 연구들 자체가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들이 부분에서 좀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섯 가지 정도의 결들을 총괄하는 역사를 좀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노선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역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얼마나 많은 그 학생들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지와 그 실질적인 그 조직과 투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록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역사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막스주의는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도 대단히 이제 빈약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90년대 이후에는 소위 이제 실천적 막스주의, 이론적 막스주의의 이제 분리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가 20대 초반이었고, 그 막스주의를, 변혁 이론과 사상을 스펀지처럼 이제 체화를 했는데, 사실 뭐 자료라든지 지도는 책도 없는 상태에서 총체적 인식은 사실상 원초로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것을 투쟁의 현실 속에서 그 돌아볼 기회가 없이 이제 사회 변화에 이제 눌려버렸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리고 아직도 하나 남아 있는 거는 사실 경찰과 정부 기관들 자료는 아직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들이 나름의 시각에서 다 막 전면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단편으로 소중한 것이고 구축된 자료와 참가자들의 증언과 해고의 미로 속에서 운동의 진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는 계속돼야 한다는 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저희가 80년대 초반에 가졌던 막스주의의 거대한 비전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상태이고, 그다음에 현재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위기는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반성을 요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국 역사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두 차례 급진화를 참여자이자 관찰자로서 이제 참여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관찰해 왔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굉장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활동가들이나 이런 연구자들과 접촉해 봤을 때 이 우리처럼 이런 역동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살아남은 급진적 막스주의가 미래 세대도 유의미한 대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도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그 원영 선생님께서 그 1980년대 일단 70년대 구분되는 80년대 학생운동에 급진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 급진화 과정 속에서 막스주의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또 그 다양한 어떤 논쟁들 그다음에 사회학 출판 붐과 또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뭐 NL의 주류화에 대해서 조금 잠시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어, 뭐 자유롭게 뭐좀 질문하시거나 토론하실 분도 있으면 말해 주시면 먼저 박노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원효소 선생님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너무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발표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대단히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식민지 시대 끝나고 언젠가는 80년대 그 자료를 받으면서 뭔가 하나 영어로 정리된 것도 잘 없고 해서 한 정리해 볼까 한 생각도 있습니다. 전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건 태산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세 가지로만 줄여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스탈린주의 뭐 스탈린 부분인데요. 그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37년도에 간지주 과정에서 20만 명의 고려인들을 이제 중앙아시아로 옮기면서 아마 그때는 이제 병으로 인한 손실, 그 등등 하면은 그리고 이제는 또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제 정착이 잘 안 되고 얼어 죽고 하여간 병나서 죽고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 죽었을 터인데 근데 그 간지 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식민지 시대 때도 국내 잡지나 신문에서는 보도는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마 기본 정보가 한국에 7, 80년대 있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소련이나 이제 현명국 이후의 국가 스탈린을 생각했을 때 80년대 학생들이 이 부분까지 넣어서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현면을 계승한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발표해 주신 거 들으면서 아주 재미있게도 한 가지 나오지 않는 게 트로츠키나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야기 나오고 이게 마르쿠스에 든 일부 프랑크푸르트 학파 수용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80년대에 트로츠키라든지 아니면 20년대 소련의 소위 노동자 반대파라든가 좌파, 좌익 반대파 뭐 이런 비주류 급진 마르크시즘에 대한 인식이 일단 별로 없었던 것인지 그거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20년대 말 보면은 그 중국 공산주의자 사회에서는 상당수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생기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조선인 중에서는 거의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에도 이게 이런 경향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제가 늘 하는 생각인데, 그 86년 이후에 폭발적인 NL 주류화.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늘 놓치지 못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깊이는 박정희 국가와 김일성 국가 사이에 어떠한 뭐라 그래야 할까 미러링이라 할까 어떠한 초고속 근대화를 지향하는 그 권위주의 사회 사이의 흡사성 같은 것도, 그러니까 박정희주의 사회에서 큰 아이들이 김일성주의로 쉽게 빠질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같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대답할까요? 뭐 그, 그러셔도 좋고 몇 분 저도, 더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저도,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잊어먹으니까 질문 바로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먼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많이 네, 하시면 먼저 잊어먹고, 답변을 하신 다음에 신영일 예,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박노래 선생님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그 80년대 저희는 스탈린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레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스탈린을 어떻게 평가하자는 거는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트로츠키주의도 이제 바로 그런 의미가 좀 닿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출판사 있을 때 그 레닌을 번역하고 번역하면서 이제 사실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좀 딴짓을 많이 했거든요. 딴 책도 번역해서 이제 제가 또 스탈린을 두 권짜리 선집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스탈린을 뭐 지지하거나 찬양해서가 아니라 스탈린의 주장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했고요. 원래 이제 동시에 트로츠키의 이제 그 책도 번역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스톱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트로츠키주의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건 인식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둘 다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NL이 이제 주류화되면서 물론 이제 주체 사상이 스탈린주의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서유럽 시각에서는 이제 스탈린주의의 동양적 버전, 마오주의의 또 다른 또 버전 이렇게 이제 보기 봐서 이제 스탈린주의라는 용어를 갖다가 별 부담감 없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그 주체 사상을 둘러싼 논쟁을 했을 때 이제 그 거기서도 그 막스 레닌주를 계승했다는 주장과 극복했다는 주장에 얘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후에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스주의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뭐 문제는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NLPD가 말하자면 스탈린주의 대 트로츠키주의에 비슷한 이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뭐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저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저 그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뭐냐면 84년에 이제 합법적인 공간에서 일종의 해방구란 말이죠. 해방구에서 논쟁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뭐 20대 초반에 학생들이 아무리 급진화했다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이제 그 논쟁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 느낌으로는 소위 이제 중국의 프롤타 문화 대혁명 당시에 이제 상호 비판, 자기 비판, 상호 비판의 이 광기적에 근접했던 그 논쟁들이 이 그 들 때문에 그것을 갖다 이제 김영환이 강철 서신의 품성론 했던 요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중요했던 팩트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문제 있고 다른 문제, 반제 문제 등등등 그다음 민족주의 호소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말씀 안 드렸지만 간단히 언급한 게 실제로 이제 이러한 변화 자체도 저 이해가 되기 전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었고 문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것들은 선배들의 모호한 태도, NLP, PD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스스로는 막스주의자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주체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 또 동시에 이제 그 학생운동 외부에 이제 그 제야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소위 운동의 어르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이제 투쟁의 주력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민주화운동에서 일정한 정도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NL에 대한 저 친화성,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좀 사회학적 설명이라든지 정책 설명 등등등이 있는데 에, 음, 여전히 저 미스테리가 좀 남아 있다. 근데 합쳐도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는 것이 저 개인적 입장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네, 아주 중요한 그 시사점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도 백기환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NL과의 친화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감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네, 신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인터뷰해 주십시오. 예, 예, 저기, 잠깐만요. 모르겠지. 질문 세 개인데요. 예. 발표라는 제약이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는데, 뭐, 5대 패밀리, 뭐, 깃발 계열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박종원이가 어디였고, 박종설이 어디였고, 음, 그 다음에 1학번 1호인가는 누구였다. 음, 그게 박종철로 이어지는 음, 요게 하나, 요것과 음, 이진경이 어디서 나왔냐.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배경 설명입니다. 저는 83년까지는 비합법이 중심이었던 시간이었고, 8083은요, 음, 84부터 87은 이렇게 반합법, 절반 반자, 음. 그런 시기였고, 88 이후에는 합법이 중심이 된 시간이었고, 91년에 후리가리 돼서 망했죠. 음. 네, 제 시기 구분입니다. 예, 예. 뭐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중간 시기, 반합법 시기에 NL 제외한 쪽은 박종훈이 이론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언더에서요. 이론가? 하여간 뭐 총학생회 나오고 뭐 이런 음, 시기에 그 삼민투식이기도 하고요. 뭐 박종훈, 김민석 사회학과의 시기였죠. 그렇죠? 서울대로 예, 그렇죠. 치면.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이진경이 갑자기 짠 등장합니다. 87년이죠. 음, 예.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음. 제가 잘 몰라서, 아니, 피상적으로는 아는데, 음, 깊숙이 몰라서.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경법, 뭐 이렇게 대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데, 외부자들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 첫 번째 부탁드리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시기라고 제가 얘기한 시기는, 원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잘 못 봤습니다. 어, 보- 그렇죠. 그리고, 없었어요. 이상한 유인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음, 일부만. 근데 두 번째 시기에 한 84년부터 7년 사이에, 근데 전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군대 끌려가 있어가지고, 그 뭐, 이상한 유인물인가요? 복사물도 아니고, 이렇게 뭐 좀, 그래서 뭐, 아까 what이라고 얘기하신 기억이 음. 나는데, 노동자를 자동으로 표기. 뭐 그런 것들이 돌다가 그게 출판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제 궁금증은, 그리고 그 전에, 죄송합니다. 일본 책들이 번역이 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출판 문화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저희는 그냥 뭐가 나왔다만 얘기하고 마는데 음. 출판사를 하신 분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를 누가 어떻게 가져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어,
잘 모른다. 음, 누가 가져왔겠지. 음, 근데 뭐 86년도인가요? 음, 다산 모임 사건 기사 보니까 뭐 창고에 일본 책이 있어 압수했다. 음, 좀 깊숙한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음. 들으면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거 출판사 하셔서 물어보는데, 당시에 뭐 아까 언급하신 그 중에 나오는데, 그 왓 으르페샤시, 다 아시겠죠? 이거 뭐 말한다고 이제 안 잡혀가죠? What is to be done을 읽고 사람들이 다 지금 생각해 단순하네요. 정치신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다 했습니다. 음. 그죠? 이거 대자보도 써야 된다 생각했고요. 근데 이때 그리고 근데 책을 내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 이 젊으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될 건데 이게 거의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 같아가지고요. 파일을 출판사에 넘겨서 책을 만들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고 그 뭐죠? 아래 한글도 없을 때에서 디스켓 들고 가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책을 냈는가? 뭐 원고지를 써냈는가? 무슨 어떤 타자기를 쳤는가? 그러니까 제 말은 물질성의 문제입니다. 그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정치신문이든 뭐 자민선, 민민선 등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출판된 단행본이든 대자보는 글로 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업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드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만 일단 드리고 시간 더 주시면 나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에, 질문이 구체로 답을 다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아까 시기 구분은 제가 발표한 내용과 거의 인식이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표현은, 근데, 하여튼 표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기는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뭐 거의 상식적인 그 수준인데,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실제로 그 논쟁에서 소위 이제 민투 나중에 시에 가는 라인들이 공세적 입장이었고 무림이 이제 방어적 입장은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사람과 다 연결시킬 때 이제 어쨌든 박종철은 그 여기 이제 그 항림 계열의 그 삼대 패밀리 중 이제 대문 출신이라고 대학문화연구회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론 수준은 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연배 차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팜플렛을 썼기 때문에 이론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 이빨들은 뭐 8일이든 뭐 상당했다. 때문에 글을 팜플렛 하나 쓴 거 가지고 이런 거로 보기는 이제 힘들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언더의 이제 재복사본으로 돌았던 것은 이제 왓의 일부와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그 막세 공산당 선언, 네, 돌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외에 몇 가지 판본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따지자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복사집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1번은 도서관입니다. 의외로 도서관에 처박혀 있는 책들이 꽤 있었어요. 일서라든지 영어판이라든지. 근데 이제 러시아 혁명사하고 소위 이제 자구발이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구조 발전 그 일어 강독을 위해서 일본어를 실력에 비해서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영어 실력은 영어 원서를 바로
까기에는 좀 어려워서 영어 원서는 좀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이 잃어본 적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서관,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학을 밀수죠. 유학파들의 밀수가 있었고요.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그 루머는 일단 책 제목을 갈아야죠. 원제목, 뭐 캐피탈리즘, 막시즘, 코미니즘 이런 용어가 안 들어가는 제목으로 가리해서 하여튼 유학생이나 이제 드물게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한 밀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책방. 헌책방에 그 40년대 나왔던 책이라든지 일서라든지 돌아다녔던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혁신계 또는 선배 세대들이 집에 개인적으로 뽑아쳐 놨던 책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소스가 이제 있었던 거고요. 거의 그런 판본 하나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잡히면 바로 국가보안법이고 대신에 이제 가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책 자체가 이제 가보 수준으로 킵을 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질문 답을 정확히 다 못 드렸는데 그거는 좀 저도 지금 거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나왔던 한 7개 서클 중에서 그러니까 농촌 법학회만 유일하게 이제 50년사를 썼어요. 네네. 원래 이제 서클을 해소하고 서클을 해소했는데 다시 이제 재건하자고 해서 이제 활동으로 재건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해서 이제 50년사를 썼어요. 그 얘기해서 썼고 근데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PDF를 분명히 봤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어떻게 책을 구했는데 좀 이런 그 후일담 역사가 좀 속되게 얘기하면 좀 야식거리한 게 자기들이 어떻게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썼는데 막상 쓰고 나면은 좀 남사스럽기 때문에 널리 공유하지 않는 원래 자기들만의 문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소위 말해서 다른 패밀리에서 봤을 때 수용하기 힘든 내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묻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뭐, 근데 이런 사례는 뭐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법 50년 사회에서도 자체 내에서도 이 출판 과정에 합류한 사람과 합류를 거부한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60% 정도는 지지하고 일부는 집회를 참여하고 근데 정확히는 뭐 퍼센트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최소한 한 20%는 프로젝트 자체에 반대했다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거긴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책자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부분 쪼개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까 생각 중인데 음,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자기 출신들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히지 않은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이제 그냥 구상이 있고요. 근데 제가 그런 자료들은 몇 개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리방 아시죠? 긁는 예, 가리방에서 지금까지 스마트폰까지 풀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80년대 80 한 5년까지 뭐 12주동하기 유인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그다음에 공장 다니면서 역시 또 유인물 만들기 위해서 두 번 해서 어, 인쇄교로는 가리방을 이제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직접 출사를 했고 80한 4년부터는 이제 타자기를 사용했습니다. 가리방을 쓰긴 하지만 타자기를 사용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 써봤습니다. 전동타 그러니까 2벌씩 4벌씩 전동타, 전자타,
맥킨토시 286, 386, 486. 근데 이제 출판됐던 시점에서 출판사에서도 초기에는 원고지 썼고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안 돼서 이제 그 뭐 전자타자기를 쓰다가 나중에는 컴퓨터로 넘어와서 작업했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출판사는 제가 88년에서 91년까지 있었는데 4년 동안에 몇 단계로 레벨업들이 됐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늘 충분히 이제 증명을 못한 것이 이 막스주의 원전의 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회가 냈던 그 출판 운동사가 출판 시점이 교묘하게 이제 바뀌면서 그 은근슬쩍 이 막스주의 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초기 사회과학 출판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는 그 소위 이제 출판계에서의 수요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초반에 구성된 금요회 상당히 신진 세력이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실질적인 제가 말씀드린 막스주의 붐을 주도한 세대는 책에서도 빠져 있고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판사들이 실제로 숫자로 가장 많았고 영세 소 출판사죠. 또 동시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정파들이 출판사는 이제 하나쯤 갖고 있었어요. 하나 내지 둘. 기존에 연계도 있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거기에 이제 싹 빠져버린 거죠. 싹 빠져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책에서 이제 어쨌든 그 아카이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출판사와 그다음 책과 시기 등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은 그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작업은 제가 이제 시간상의 제약과 자료의 한계 때문에 정리를 못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판사 군과 서점계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했던 거고 출판사는 말씀드렸듯이 고참, 중참, 고참, 신참, 그다음에 신진 세력. 신진 세력은 진짜 오로지 그 앞에는 사회학 출판에서 이제 그 껴있다 그러면 그 제가 말하자면 3세대 출판사인데 87년 이후에 88, 7년, 8년 동안 나왔을 때는 뭐, 이 출판사들이 제가 봤을 때 한 4, 50개, 그 부분만 한 4, 50개는 됐다라고 보고요. 뭐, 많게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중견 출판사로 남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이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주체사상과의 사상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각 정파들과 또는 개인들 또는 뭐 서클들이 이제 수십 개의 출판사를 가졌고 그들이 약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제가 이제 통계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1000권 이상의 막스주의 관련 서적 그다음에 한 수백 권의 원전 수백 권까지는 안 되고 어, 다른 분이 어떤 가질 수 있겠는데 한 2, 300권 한 100종 이상의 원전 막스 엥겔스 레닌 책을 내지 않았나 한 200종 200종은 되겠습니다. 여려저러 직접적 원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폭발이거든요. 제가 이제 막스주의 수용의 이제 한 측면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습 커리큘럼 상으로 그다음에 그것들을 실천하는 투쟁으로서 그다음에 그 과정을 두 개를 매개시키는 논쟁으로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의 외연적 확장으로서 출판 부흥으로서 폭발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제대로 기술한 데가 없다는 게 오늘의 제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생운동사든 각각에서든 후일담에서든 이제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잠깐 짧게 코멘트만 몇 개 드리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좀 선생님 지금도 힘드신데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한데 합법 출판물 공식 출판물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빰이라 불렀던 팜플렛의 그 번역자나 그다음에 그게 연도 그 데이팅이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방도자 선생님이 잘 아시는 용어인 사미즈다트 음, 같은 거거든요. 음, 그 지하
지하 출판물. 근데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진영 씨 어. 노동자의 책도 하지 않는 작업이라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기 첫 번째고요. 코멘트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직 기억이 좋으실 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 살 위입니다, 선생님보다. 네. 그, 뭐 아까 얘기했던 저 가리방부터 아래 한글까지 그게 언제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 좀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여기 젊은 분들이 그게 뭐냐라고 그러실 보석글로 썼거든요. 어. 삼보 보석글. 석사 논문 90년도 초에 냈는데 그리고 아래아 한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래아 한글이 대중화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망했단 말은 부적절하고 위기가 왔습니다. 그 디지털화되면서 PC를 쓰면서 좀 그러니까 오비 일학인데 그랬다는 느낌 들고요. 마지막 멘트는 좀 위험한 멘트인데요. 그 쭉 얘기해 주셨던 그 뭐 MT 계열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게 90년대 이후 와서 특히 PD의 소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위험한 가설이고 음모론 같은 거라서 말하기 좀 그런데 뭐 윤소영, 이진경이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어떤 이 계보에 없는 사람들인데 혹시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으셨는지 음.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저희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제 예, 코멘트 무관하게 토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서 앞에 책자들도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이 국제건달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운동에 더 관심이 있는데 그 한국의 운동을 갖다 외국에 소개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제가 이걸 하나 이제 집어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이제 대답을 드리면 이진경 같은 경우는 그 농법인가 농경 쪽이에요. 맞습니다. 제 친구 서클인데 친구의 친구인데 뭐 하여튼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쪽이 나중에 이제 그 조직사고로는 노동계급에 이제 되는데 이제 그 윤수영 선생이랑 엮인 거는 이제 현과그룹 표면은 현과그룹이고 언더는 노동계급이고 할 때 이제 같이 있었던 거고 뭐 같이 쭉 하다가 이제 윤수영 선생이 이제 알티세 90년대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쭉 할 때 이제 그 현재의 이제 사회진보였는데 그 전에 대장년 그룹들이 이제 멘토로 모시면서 이제 이상한 짓들을 했던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미진경은 뭐 아시겠지만 저쪽 그 수유노모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이제 뭐 이런 행보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사실은 학내 종료 정치활동 투쟁보다는 이제 이론에 관심이 있어서 혼자 있다가 이제 사사방을 던지면서 갑자기 툭 나타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직에 두목을 할 만한 인물은 못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록 부분은 그런 글이 있을 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개인의 경험이니까 그 반추하면 거의 뭐 그 표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표를 만들 예.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는 그 이제 어쨌든 책자는 그 노동자의 책에서 이제 거의 다 이제 PDF 아카이브화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모아만 놓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혁명운동을 위해서 아카이브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이제 그 이런 그 약간의 학술적인 어프로치 또는 데이터의 이제 가공 이 부분을 해서 이제 제가 잘 꼬셔가지고 이제 시키려고 얘기를 하던 중에 지금 사고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했던 삼지라트는 기념사업회 모든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모두는 아닌데 실제로 이제 가면은 그러니까 아까 끝에 말씀드렸듯이 경찰 자료의 마지막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빼고 나면 사실은 이제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자료는 다 있고 다 열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어떻게 접근하면서 이제 이것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기념사업회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이제 못 가서 이제 아카이브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지를 이제 볼 생각인데 원래 계획은 이제 그걸 갖다 인터넷으로도 연동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또 안 되지 않을까. 그러나 직접 찾아가서 뒤져보게 되면 실제로 어쨌든 국가 사업으로서 진행된 기념사업회 아카이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제 말씀 들리시나요? 예, 예, 들립니다. 예. 예, 예, 저 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이 자료를, 다른 분들은 다 받아보셨나 보죠? 그 자료를 못 받아봐서 자료가 그러니까 보여진 데만 있어서, 제가 뭐 앞에 부분에 질문할 거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자료를 채팅방이나 어디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채팅방에 지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아보고 토론에 참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의 막스주의의 도입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말씀드릴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근데 좀 다른 분들은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무림이 NL과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혹시 그거를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글쎄요, 무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운동에서 제가 이제 박려 선생님 책 번역하면서 이제 일제하 공사주의 운동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단결과 연속이 동시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 뭐 사회주의 운동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80년대 이제 좌파 급진적 학생 운동은 그러니까 일제화 운동과 연결된 측면과 동시에 이제 단절된 측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 운동 내에서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안에서의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같은 세대라 그러죠. 그 안에서 또 이제 경험치의 차이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1학년하고 3학년.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차이는 급격하게 좁혀지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시초 조건의 차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오래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최인 선생님 얘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배 세대들의 이제 모호한 태도예요. 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NL이 이제 악마가 되니까 당연히 연결되는 거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표현이 언제냐, 어느 시점이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그 NLPD의 초기 논쟁 시,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이 이제 서울대 언더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림 쪽 라인에 있는 이제 언더를 전부 다 이렇게 고학년으로 땡겨가는 그 시점과 80년, 87년까지 이어지는 소위 8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선배들, 무림 쪽 선배들, 그다음에 제야, 교회 이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기회주의자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대기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대세주의. 그러니까 막스주의라고 하면서 이제 안 읽어봤으니까 논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이제 취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선배들하고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민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못 드리긴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아, 과정이 있었다. 아니 뭐 저는 그거를 뭐 방어해 줄 생각은 없는데 음. 이제 무림의 김영희 씨하고 그 서울역 해군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뭐 국회에서도 하고 몇 번 그 오세재 박사 주도로 해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만났는데 아니 무림하고 NL하고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은데 그게 자꾸 뭐 당연한 것처럼 학계에서 논의가 돼서 자기로서는 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그런 그쪽 사실은 이제 사실 거의 논쟁 과정에서 헤게모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쟁에서 항상 방어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림 계열에서는 저도 이제 그쪽 소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배들은 아마 이제 항림의 정당한 공세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의식이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그 아까 30년 만에 부른 노래를 봤을 때 이제 이 선배 세대들이 사실 무림이면서 무림이라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잖아요.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뭐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그쪽 사건에 있었던 무림 계열의 대부분의 선배들은 이미 80년대 초반에 운동에서 이탈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실제로 활동을 했던 선배들 그렇게 많지는 극소수가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아서 이미 이제 NLU의 이제 그 탈급제나 또는 이제 말이 좋아서 이제 민주대연합론인데 이쪽 계열과 이제 조직적인 연관이 있냐 그러면 당연히 없죠. 조직적 연관을 그리려고 하면 힘든데 이제 정서적 연관성이나 이제 경향적 연관성 분명히 있다라고 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부인하는 건 본인들 뭐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뭐 NL적 경향과 유사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명확하게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어서 워낙 에, 그 무림 초기에 있었던 76이나 77들은 무림 초기에 76, 77 이쪽 그룹들이 막스주의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근대 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그 북쪽과 같은 뭐 그러니까 근대 시민권 사상이라든가 근대 국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자기네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예. 제가 뭐 다른 네. 네, 제가 사실 저기 뭐 좀 저쪽에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뭐 학생운동 하면서는 저희가 이제 무림 쪽 계열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뭐 1, 2년 차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온도 차이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이제 보는 게 실제로 저희 이제 8학번들이 좀 숫자도 많고 세긴 했는데 이쪽에서는 뭐 깨놓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명확히 쓴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무림 쪽이긴 하지만은 주장은 항림 쪽 맞다 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항림의 문제 제기에서 이제 노선적인 헤게모니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꽁나요. 네, 요 주제를 더 우리가 얘기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요 질문을 꼭 하셔야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그 분까지만 받고요. 없으시면 이제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기 뭐야
이 오늘 얘기한 것들에 대한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유튜브에 저희 그 연구단 올려주시면. 경상국립대 SSK 연구단의 유튜브에 그 영상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아, 유튜브에 예. 접속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네네.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신 얘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뭐 만날 수도 있고 자료도 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아까 듣느라고 그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갔다 오는 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참여는 못했는데요. 굉장히 논쟁적이고, 저는 사실 내년이 CA 사건 4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wan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림 이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항림과 민취 사건, 그리고 CA 사건, 산업명, 이게 쭉 다 연결되는 조직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들이 갖고 있었던 일정한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를 내년 정도에는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40주년 기념, CA 사건 40주년 기념 뭐 평가서 같은 거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하여튼, 여기 있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네, 오늘 짧게 예, 한마디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 자리가 뭐 과거에 어떤 입장이 옳았느냐, 옳으냐, 그르냐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그때의 마르크스주의 개념이나 이론을 어떻게 현재적 관점으로 정리하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건방지지만 얘기해 봤고요. 제안해 보고요. 예, 그래서 옛날 얘기 중에서 어떤 게 옳았냐 그런가를 판정하는 입장을 확정하는 그런 시각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발표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다음 표현이 주에 되는지 발표하세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그 현상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스토리 사이징 역사적 맥락에서 정확하게 배치하자 이거지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로 접근하지는 기본적으로 네,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뭐 원영 선생님 발표와 토론은 요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 뭐 처음에 이제 김덕민 선생님께서 저 연구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화요일 4시에 이제 또 그 같은 링크로 이제 저희 연구단의 박노자 선생님과 정성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박노자 선생, 아니, 정성진 선생님께서는 그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시고요. 박노자 선생님께서는 1921년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에 이제 최초로 등록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주제로 좀 발표를 하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하신 신현준 선생님의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다음 주만 화요일이고요. 예. 그래서 계속 참가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